안녕하세요. 개코딩입니다. 오늘은 OCP 시간입니다. OCP란 뭐냐?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펄, 열리고 닫혀있다. 이런 곳의 줄임말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장에는 열려있고 변경에는 닫혀있다. 네, 사실 이 생략된 단어를 추가해도 계속 뭔 소린가 싶습니다. 이게 이해가 바로 되시는 분은 아마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생략된 단어를 추가한 것도 추격을 너무 많이 해놔서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잘못된 예부터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알람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이 알람 서비스는 어디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인형을 주고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의 종류를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죠. 네,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고 이메일 이렇게 두 개 정도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티피케이션은 어떻게 동작을 시키냐면은 이렇게 시킬 거예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안에 send notificatio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노티피케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send notification을 해주는 거죠. 코드로 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까지 봤을 땐 어떤가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노티피케이션 샌드라는 녀석을 호출할 거니까, 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큰 이상이 없는 그런 코드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는 알람 방식은 두 가지였는데, 여기에 SMS가 추가가 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네, 추가를 하면 되죠.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확장하는 거잖아요. 기능을 확장하는 중이다. 여기에 SMS를 이렇게 추가를 했다. 그러면은 기능이 확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OCP를 준수하려면 뭘 해야 된다?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를 하려고 보면은 뭘 해야 돼요? 여기 서비스 안에서 요 노티피케이션을 핸들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다? notification.sms를 가지고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뭘 했죠? 코드를 변경했죠. 그러면은 뭐다?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경을 해버렸잖아요. 이 코드는 OCP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 우리가 매번 추가될 때마다 계속 두 가지 코드를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가 라기보다는 이런 데서 확장을 할 때마다 다른 변경이 계속 필요한 거죠. 지금은 되게 심플한 케이스라서 노티피케이션 인원 하나 추가되면서 서비스 하나만 변경이 됐는데 이게 더 복잡한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변경해줘야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어떤 경우 놓치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또 푸시, 이메일, SMS 말고 또 뭐 있죠? 전화를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해보죠. 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바로 나버리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노티피케이션에서 콜을 핸들링을 안 해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else에서 unexpected argument exception을 날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노티피케이션에 또 뭔가가 추가가 돼요. 뭐 in-app message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네, 이 경우에는 여기서 걸리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신입 개발자 분이라던가 뭐 다른 팀에서 오신 분이라던가 누군가가 얘 되게 구조화가 잘 돼 있고 OCP도 준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여기 in-app 메시지를 추가하는 순간 컴파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면은 요거 사고죠, 당연히. 물론 뭐 QA도 타고 개발자가 이거를 추가를 한 다음에 당연히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그 와중에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테스트 코드에서도 잘 걸르고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좋은 코드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요새 AI로 코딩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도 AI한테 이런 노티피케이션 해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프롬프트를 아마도 이런 식으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한글로 입력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뭐야?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랑 이메일이 있어. 잘 돌아가게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되게 간단하게 썼지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만들면 뭐 저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런 식의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마 뭐 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이름도 안 나눠주고 그냥 뭐 서비스 안에 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라는 네이밍도 없이 그냥 코드만 떨렁 던져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솔리드 프린시펄 같은 걸 알고 있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이번엔 이제 적절한 해결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CP를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이어그램을 약간 설명해 드리자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노티피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받는 거예요. 각 메시지들은 노티피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만 작성을 해도 이제 OCP를 준수하게 돼요. 요것들을 코드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기존 것들은 다 지워주고 노티피케이션이란 인터페이스를 작성해주고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함수를 또 선언을 해줍니다. 클래스로 push 노티피케이션을 해주고 오버라이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노티피케이션 해주고 이 노티피케이션들을 보내줄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생성해 봅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OCP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OCP를 구현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뭐다?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확장해 보기로 해요. 아까 전처럼 SMS가 추가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SMS가 추가됐었을 때 뭐 여기서 또 동일하게 SMS 노티피케이션이 나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확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변경을 할 게 또 있나요? 변경을 할 것 없죠. 변경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샌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OCP를 준수하게 된 거죠. 이건 약간 사족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쓰는지 실제로 보자면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할 거예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만들고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만들어 준 다음에 실제 샌드를 할 때는 샌드 노티피케이션 해서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바꿔줘야 돼. 우리가 현재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이 아니라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써야 된다. 그러면 요거 주석 처리해주고 주석 처리. 여기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변경만 해주면 완료가 되죠. 타이포가 있었네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변경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은 방금 야 이거 변경했잖아. 방금 변경했잖아. 변경에 닫혀 있는 거야? 변경이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변경에 닫혀 있다는 게 이거 뭐 새로 기능 추가했으면은 어디선가 호출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뭐 직접 요걸 호출하는 클래스는 당연히 변경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변경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변경에 닫혀 있다는 거는 요거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것 이런 것들 하나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호출하는 부분은 변경해야 됩니다. 뭐 물론 그것도 되게 잘 짜놓으면 변경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코드가 수정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CP라는 게 실제 우리가 필드에서는 준수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원칙들이 다 유지보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이죠. 예를 들자면 스프링 기반 백엔드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서비스 인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를 들어보면 오더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오더 서비스 인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이게 사실 어떤 케이스에는 1대1 구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더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오더 서비스 인풀 딱 한 개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거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랑 구현 클래스를 나눠놓으면 오히려 매번 코드를 2번씩 수정해야 되죠. 기능이 추가할 때마다 소스 코드를 2개씩 수정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애초에 이 단 하나뿐인 구현체를 갖는 인터페이스를 지워버리고 오더 서비스 클래스만 놔두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려다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장단점을 좀 잘 보고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어떤 원칙이나 어떤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도 무조건 딱 맞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얘기할 OCP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되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매번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원칙은 LSP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